근데 이처럼 그동안에 본 북한이 대표적인 대북 인사는 물론이고 이제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원색적으로 비난했었고요. 간접적으로 표현을 썼지만은요. 또 방위비 관련해서는 미국에도 날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한데 이런 건데 청와대에서는요. 연일 그 화해 무드를 위한 대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 남북 관계는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야당은 진짜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은 우리 경제와 안보라고 바로 이제 비판을 했어요. 아니 뭐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처럼 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야. 뭐 또 충분히 낼 수 있는 메시지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그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와 닿을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 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 것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발언과 연계돼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지금 북한이 최근에 이 한미 이 군사 연습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것과 함께 제일 지금 저 신경 쓰고 있는 게 F-35A 스텔스기 도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4대가 더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13대, 그다음에 2020년까지 지금 40대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 왜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냐 하면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 참수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전략 무기거든요. 스텔스기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B-61 열둘 전술 핵을 실을 수 있다는 그것과 함께 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도 이제 이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들이 장착이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북한 상공을 탐지되지 않고 레이더 탐지를 피해서 해집을 수 있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이 F-35A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원래 10월 1일 날 잡혀 있던 이 도입식 또 지금 사실상 지금 안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로우키로 가기 위해서. 근데 뭐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 아까 제가 친구라는 영화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결기를 갖고 보여줘야 북한이 협상에도 응하고 또 그걸 북한이 어떤 적극적 협상으로 끌어내는 마중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북한 앞에만 서면 뭔가 작아지는 모습 이게 과연 협상 전략으로도 유효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진짜 의문이 좀 근데 가죠. 저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오늘 방송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아마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는 솔직히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솔직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많이 아마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북미 간의 어떤 실무 협상의 어떤 속도와 어떤 진척 정도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스티븐 비건 등과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고 어떤 실무 협상 카드를 한국과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보조는 뭡니까? 대화 기조입니다. 일단 이 점을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일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라고 하는 어떤 이 형식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신년사에서 연말까지라고 하는 걸 시한을 적으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이미 천명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말까지 어떤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유지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가져왔던 최소한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면서 불안하지만 평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게 어떻게 바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라고 하는 비유를 쓴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굳이 이것을 무슨 저자생이 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연말까지 이게 지금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들어가는 그다음에 대화의 모멘트를 살려가고자 하는 노력 이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주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 협상이 북미 간의 핵 실무 협상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전망과 이게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전부 라인에서 지금 이제 외교부 라인으로 바뀐 거를 제가 이건 살라미 전술을 펴겠다는 말하자면 예비 포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이건 어쨌든 핵협상이라는 것은
그 탑다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직 유일하게 핵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아주 매우 그러니까 통전부 라인도 아닌 이거 말하자면 이건 정무 라인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실무적인 그 외교부 라인을 쓴다는 거는 이 협상을 매우 잘게 잘라서 아주 구체적이고 길게 가져가겠다는 얘기니까 아까 뭐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그죠?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선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엊그제 뭐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이 북한이 자기네 어떤 이 속내를 드러낼 때 직접 뭐 조평통이라는 데를 쓰는 것보다는 그 제일 조총련 쪽의 채널을 많이 쓰는데 네. 거기서 낸 말하자면 최근 이 저서 중에 우리는 핵무기를 영구 보유하는 쪽에 이미 업적을 이뤘다는 식의 네. 얘기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걸 간단히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부터의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이 짐작하고 있고 또 예측하고 있지만은 비핵화 협상이 사실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핵 군축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몰고 갈 것이다. 그 얘기는 그게 바로 이제 외교 라인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얘기는 전혀 말씀이세요.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게 그거는 북한 헌법에 핵 보유가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 부여할 생각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점만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